집합의 분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A를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눌 때 아무렇게나 나누는 게 아니라 다음 같은 세 가지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로 어떤 규칙이냐면, 자,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눌 때 그 k개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ai라는 집합으로 놓는다면, 이 ai라는 부분 집합은 절대로 공집합이 되면 안 돼. 다음에 두 번째는 k개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를 ai라는 집합으로 놓고 또 하나의 다른 집합을 aj라고 놓는다면,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했을 때 얘는 항상 공집합이 나와야 돼.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이 k개의 부분 집합이 결국은 서로 소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로 이 k개의 부분 집합을 모두 나열했을 때 A1, A2에서 쭉 ak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을 했을 때 각각의 부분 집합들의 합집합을 구하면 얘는 당연히 A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세 가지 규칙을 따르면서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을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SNK라고 나타낸다는 얘기야. 여기서 S라는 거는 바로 스털링 넘버의 약자야. 즉 이와 같이 SNK라고 나타낸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어떤 집합을 각각 서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를 SNK라고 해. 그래서 나누는 방법은 이와 같은 세 가지 규칙을 꼭 따라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A, B, C, D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다라고 하자. 이 집합을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만약에 우리가 공집합과 A, B, C, D 이렇게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는 이 경우는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아까 집합의 분할을 얘기할 때 각각의 부분 집합은 절대로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었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공집합과 이집합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집합의 분할이 아니야.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A, B라는 집합과 이번에는 여기가 자, A, B라는 집합과 만약에 B, C, D라는 이런 집합으로 분할을 하면 얘도 집합의 분할이 아니야. 왜냐면 두 번째 조건에서 각각의 부분 집합은 서로 소인 관계가 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집합과 이 집합은 결국 B라는 원소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서로 소인 관계가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A, B하고 요번에는 C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라고 하자. 자, 이 경우도 올바른 집합의 분할이 아니야. 왜냐면 세 번째 조건에서 각각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눴을 때 그 K개의 부분 집합을 모두 합하면 A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지. 그런데 AB하고 C의 합집합을 구하면 A, B, C밖에 안 나오지. D가 빠져버렸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집합의 분할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부분 집합의 경우를 몇 가지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A, B, C, D를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는 A와 예를 들어서 B, C, D 이렇게 나누는 경우와 또는 A, B 그리고 B가 아니라 C, D 이렇게 나누는 경우를 우리는 올바른 집합의 분할이야. 물론 더 여러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 방법의 개수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집합의 분할이 어떤 정의를 갖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본 거야.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우리가 SNK에서 이 K라는 수는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M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아이고, 왜 자꾸만 이렇게 되냐? 여기서 M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이 K의 범위도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다룰 때 문제 내에 뭐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을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눠라 라고 이렇게 너희들 입맛에 딱 맞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서로 다른 축구공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축구공 3개를 똑같은 두 개의 상자에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만 되냐. 자, 똑같은 두 개의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의 수야. 자, 이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야. 봐. 서로 다른 축구공 3개를 똑같은 두 개의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합 A, B, C가 있는데 그러니까 N개, 3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이 집합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눠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시오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맞지?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집합의 분할이 되는 거니까 결국 S 3개의 원소를 서로 다른 공집합이 아닌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시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집합의 분할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른, 직접 한번 써보자. 다시 한번. 얘는 이런 거야.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똑같은 k개의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의 수야.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한다? 바로 SNK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항상 대상이 되는 공이 서로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그리고 넣는 상자도 똑같은 상자인지 아니면 다른 상자인지에 따라서 다른 경우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집합의 분할은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똑같은 k개의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SNK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SNK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먼저 우리가 만약에 S42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즉, 원소 4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2개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야. 자,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2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잖아. 맞지? 그러면 이 2개의 부분집합에 원소가 각각 몇 개씩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분류를 해야 돼. 그러면 먼저 1개와 3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2개와 2개로 나누는 방법이 있겠지. 요 2개밖에 없지.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n개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그 집합을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눌 때 그 각각 k개의 집합에 몇 개씩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나눴으면 첫 번째 집합에 1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조 나누기하고 똑같이 4개에서 1개를 뽑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3개가 남았으니까 3개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이야. 우리가 조 나누기에서도 배웠지만 각각의 조에 들어가는 개수가 다를 때는 뭐 나눠줄 필요가 없지. 그냥 이게 끝이고, 두 번째로 2개와 2개로 나누는 방법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2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조 나누기에서도 배웠지만 이렇게 각 조에 들어가는 개수가 2개 똑같다면 그 같은 게 2팩토리알만큼 있다는 거 기억나지? 그래서 얘는 얼마로 나눠야 돼? 2팩토리알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4C1, 3C3은 12가지가 아니라 4, 1은 4, 4가지가 나올 거고, 다음에 4C는 바로 6 곱하기 1, 얘를 2로 나누는 거니까 3가지가 나오겠지. 결국은 4 더하기 3을 해서 모두 7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 하나 좀 더 해볼게. 요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S 얼마를 할까? S53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 S53이라는 얘기는 원소 5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바로 3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 이렇게 세 개의 부분 집합이 있으면 요 안에 몇 개의 원소가 들어가는지부터 보라 그랬지.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첫 번째 집합에 세 개, 한 개, 한 개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두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눴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제 조 나누기를 하는 거야. 결국 얘는 5개 중에서 먼저 3개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2개에서 1개, 다음에 1개에서 1개야. 그런데 같은 조가 요게가 2개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나 나눠야 돼? 2 팩토리알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또 이 경우는 먼저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3개 중에서 2개, 1개 중에서 1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조가 같은 조가 2개가 있으니까 얘도 얼마? 2 팩토리알로 나누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얘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5C3은 바로 얼마야? 10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또 2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10가지가 나오고, 이 경우도 5C2는 또 얼마가 되나? 또 10이지. 10 곱하기 3C2는 3C1 똑같으니까 3 곱하기 1이 나오고 얘도 얼마? 2로 나눠야 돼. 그러면 결국은 15가지가 나오겠네. 그래서 결국 모두 25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자, 이제 SNK 성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자. SNK의 성질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는데, 자, 먼저 우리 SNK에서 K가 1이는 경우를 한번 보자. SN1이야. 즉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한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겠지. 1이고, 두 번째로 SNN을 한번 보자. 즉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을 N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야. 즉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합이 A, B, C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을 세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는 그냥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런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SNN도 얼마다? 그래서 1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을 보자. 자, 우리가 이 SNK를 우리는 얘를 이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쪼개서 구할 거야. 즉 두 개의 사건으로 쪼개서 구할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A라는 집합 중에 어떤 특정한 원소 A가 단독으로, 즉 특정 원소 A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이루는 경우하고, 또 부분 집합을 이루는 경우와 두 번째는 특정한 원소 A가 다른 집합과, 그러니까 특정한 원소 A가 다른 원소들과 함께 부분 집합을 이루는 경우야. 다른 원소들과 함께 부분 집합을 이루는 경우. 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고, 이걸 지워버렸네. 자, 첫 번째는 바로 그 A라는 집합 중에 특정한 원소, 어떤 A라는 원소가 단독으로 그 집합 하나에 딱 들어가서 그 A 하나만으로 부분 집합을 이루는 경우, 이런 경우와, 또는 그 특정한 원소 A가 단독으로 하나의 집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원소들과 함께 부분 집합을 이루는 경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SNK를 구하는 방법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더한 게 바로 SNK다라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SNK를 첫 번째 방법을 보자. 지금 보면 어떤 A라는 집합에 N개의 원소가 있는데, 지금 얘를 몇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거야? 지금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K개의 방이, 똑같은 방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지. 맞지? K개의 방이 있는데 우리가 이 특정한 원소 A를 방 하나에다가, 집합 하나에다가 딱 결정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집합 하나가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A가 단독으로 부분 집합을 하나를 이루는 경우지. 그렇다면 이 경우는 K개의 방 중에서 방 하나를 부분 집합 하나를 빼놨으니까 이제는 K-1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면 되겠지. 대상이 되는 원소는 당연히 N개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A 하나를 뺐으니까 N-1개의 원소가 있는 거야. 결국 이 경우는 뭐냐면
n-1개의 원소를 k-1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와 똑같겠지. 자, 이해되나 무슨 얘기인지.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야. 자, 두 번째는 요번에는 자, 마찬가지로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거니까 지금 집합이 몇 개가 있다? k개가 있어. 그런데 요번에는 a가 단독으로 집합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일단 a라는 특정한 원소를 밖으로 빼내자고. 밖으로 빼낸 다음에 자, 그러면 a를 하나를 빼냈으면 결국 몇 개의 원소가 남는 거야? n-1개의 원소가 있는 거고 그 n-1개의 원소를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거야. 지금 여기가 k개가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이 경우는 결국 이렇게 되겠네. s가 되고 좀 띄워놓고 풀어야겠다. 자, s 집합의 분할인데 n-1개의 원소를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 나눈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따로 빼어낸 a라는 원소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이 집합에 넣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집합에 넣을 수가 있지. 즉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지금 k개의 부분집합이 있으니까 당연히 k개만큼이 생기겠지. 그래서 요 앞에다가 바로 얼마를 쓴다? k개를 쓰면 된다는 얘기야. 결국 우리는 이 SNK라고 하는 집합의 분할은 이와 같이 특정한 원소 A를 부분집합 한 개로 놓는, 그러니까 A 하나만으로 부분집합을 이루는 경우니까 S에 지금 원소가 이제 몇 개 남았어? 그러면 n-1개가 남았고 집합도 A라는 집합 하나 빼놨으니까 k-1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A가 다른 원소들과 함께 부분집합을 이루는 경우니까 A라는 원소를 일단 밖으로 빼놓으면 n-1개의 원소를 가지고 k개의 부분집합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는 S에 n-1이 되고 k개의 부분집합을 나누는데 이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눈 것 중에 A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모두 k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앞에다 얼마를 곱하면 돼? k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잘 이해해. 자, 다시 보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SNK를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냐면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눌 텐데 첫 번째 사건은 그 A라는 집합 안에 특정한 원소 A가 그 하나만으로 부분집합을 이루는 경우와 또는 아니면 그 특정한 원소 A가 하나만으로 된 부분집합이 아니라 다른 원소들과 함께 부분집합을 이루는 경우야. 그래서 우리가 이 SNK를 구하려면 얘 또는 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경우에 특정한 원소 A를 집합 하나로 딱 마련해 놓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집합이 이제 K-1개의 집합이 남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를 하나 빼놨으니까 원소 개수도 n-1개가 될 테니까 결국 이 경우는 Sn-1개의 원소를 K-1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A를 아예 미리 밖에다가 빼놓고 나머지 원소 n-1개를 가지고 K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거야. 그래서 Sn-K가 됐는데 그렇게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눈 경우에 대해서 이 밖으로 빼낸 원소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왜냐면 A가 다른 원소들과 함께 부분집합을 이루는 경우니까. 그래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가 나오더라? K가지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SNK는 바로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야. 자,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SNK에서 숫자가 여기가 많아지면 얘를 하나씩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직접 예를 하나 들어줄게. 어떤 거냐면 자, 이 SNK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바로 뭘 구하냐면 S42를 한번 구해보자. 자, S42를 한번 구해볼게. 자, 우리는 앞에서 이거를 이제 조 나누기를 이용해서 구했지만 이번에는 SNK 성질에서 한번 구해보자고. 자, S42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자. 먼저 특정한 원소 A를 하나 빼놨어. 그럼 몇 개? 3개가 남았을 거고 집합도 1개가 남았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특정한 원소 A를 밖으로 집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밖으로 하나를 빼놔. 그러면 S 3개가 남고 얘도 집합은 그대로 2개의 집합으로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지. 그 다음에 그 특정한 원소 A를 밖으로 빼놓은 걸 집어넣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는 얘기야? 2개의 부분집합이니까 2개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S31이라는 얘기는 S31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아까 1이라고 했었지. 자, 그 다음에 S32도 또 한번 나눠보자. S32는 또 한번 나눠보면 이런 경우는 자, 특정 원소 하나 A를 빼놨으니까 이제 원소 두 개가 남았고 집합도 한 개 이렇게 났지. 다음에 더하기 요번에는 또 특정 원소 밖으로 빼내면 원소가 두 개가 남았고 집합은 그대로 두 개야.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했어? 두 가지라고 했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얼마냐면 1이고 얘도 얼마야? 지금 또 1이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2니까 1 더하기 2가 되겠네. 맞지? 그래서 결국은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2 가로 열고 S32가 바로 3이니까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여기가. 그래서 몇 가지 나오더라? 7가지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우리 하나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SO3을 한번 해볼까? SO3을 우리가 분할의 성질에 SNK 성질에 의해서 한번 또 나눠볼게. 자, 이제 잘 봐. 바로 하자. 자, S 특정원소 하나 빼놨으면 4개가 남고 그거를 2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S 4개의 원소를 가지고 3개의 분부집합에 넣은 다음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3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S42는 바로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얘가 얼마 나온 거야? 7이 나왔지? 맞지? 그 다음에 이 S43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S43도 결국은 S 원소 하나를 빼내면 3개가 남을 거고 2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고 다음에 더하기 요번에는 3개의 원소를 3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눠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3가지가 있지. 맞지? 그리고 이 S33은 이제 얼마야? 1이라는 걸 또 금방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S32도 또 나눠보자. 그러면 얘는 S 2개의 원소를 1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고 더하기 이번에는 S 또 2개의 원소를 2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눈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결국은 얘도 또 1이라고 구할 수 있고 얘도 1이니까 결국은 쭉 넣어서 계산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이 SNK를 조 나누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하고 다음에 SNK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2가지를 해봤는데 자, 2가지 방법 모두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하도록 해라. 자, 이번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4명의 학생이 똑같은 2인용 보트 3대 이상의 나누어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시오 라는 얘기야. 자, 일단 우리가 4명의 학생이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의 공이라는 얘기야.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사람을 요번에는 똑같은 2인용 보트야. 그러니까 똑같은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는 같은 주머니지 맞지? 같은 주머니. 자, 몇 개? 3대 이상이니까 3개 또는 몇 개야? 최대 4명이니까 3개 또는 4대까지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봐라 또 지금 4명의 학생이 똑같은 2인용 보트야. 최대 2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3대 이상의 나누어 타야 되기 때문에 한 보트에 한 명도 안 타는 경우는 안 되지.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집합의 분할이 되겠네. 맞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이런 얘기네. 자, 4명의 학생이 똑같은 2인용 보트 3대 이상의 나눠 탄다는 얘기는 첫 번째 S4, 3하고 그러니까 3대 나눠 타는 방법과 또는 S 4명을 4대에다가 4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 S4, 4는 당연히 1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S4, 3을 한번 계산해 보자. 얘는 우리가 뭐 집합 분할 성질 말고 우리 조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 지금 보면 S43이라는 거는 집합 3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눠야 돼. 그리고 하나의 부분집합은 최소한 한 사람씩은 타야 된다는 얘기지. 즉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누는 방법은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2명, 1명, 1명. 아, 요것밖에 없네. 맞지? 그러니까 4명을 3대의 보트에다 태우려면 이 2명, 1명, 1명으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겠네. 그럼 이 경우는 결국은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고 2명 중에서 1명 그리고 1명 중에서 1명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은 조가 1, 1, 1명씩 2개 조가 같은 조니까 이걸 얼마로 나눠야 돼? 2 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자, 계산해 보면 4C는 6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2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 6가지. 그리고 아까 여기에 한 가지. 그래서 결국 모두 몇 가지 나온다? 7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조금 변형된 문제인데 조금 좀 어려워. 좀 잘 봐. 자, 서로 다른 5개의 선물을 일단 여기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지. 서로 다른 5개의 선물을 A, B, C, D 네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집합의 분할을 배울 때는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같은 주머니에다가 넣는 방법인데 여기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맞아. 그런데 이 A, B, C, D 네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주머니란 얘기잖아. 맞지? 서로 다른 주머니야. 즉 서로 다른 사람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집합의 분할이 아니야. 그 A, B, C 네 사람에게 모두 나누어 준대. 단 네 사람은 모두 적어도 한 개의 선물을 받는다는 얘기는 집합의 분할에서 각각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집합의 분할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첫 번째로 먼저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른 5개를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주머니에다가 같은 주머니 몇 개? 4개에다가 나누는 방법. 즉 우리는 뭘 할 거냐면 SO4가 되는 거지. 맞지?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푼 거는 같은 사람한테 다 나눠준 거야. 즉 사람의 구별이 없었어. 그러면 이제 사람의 구별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두 번째 단계에서 이 SO4를 이 경우의 수를 즉 A, B, C, D 4명을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야? 바로 4 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번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 SO4를 구한 거는 받는 사람이 A, B, C, D 구별이 없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같은 주머니에다가 담는 방법의 수가 SO4인데 그 주머니에다 각각 이름을 붙여서 A, B, C, D라고 각각 또 구별을 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구니, 즉 결국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4팩토리얼식이 어떻다? 더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SO4 곱하기 4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SO4를 계산해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자, SO4라는 거는 지금 집합이 몇 개야? 부분집합이 4개로 나누는 거야. 그럼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각각의 부분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로 분류를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5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2, 1, 1, 1밖에 없겠다.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먼저 5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선택하고 다음에는 얼마? 3개 중에서 1개, 다음에 2개 중에서 1개, 1개 중에서 1개야. 그런데 봤더니 같은 조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그러니까 얘를 얼마로 나눠야 돼? 3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를 곱하는 거야? 여기다 곱하기 4 팩토리얼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자, 얘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얼마가 나오는지 보자. 얘를 계산해 보면 OC는 얼마가 돼? 여기는 10 곱하기 여기는 3 곱하기 여기는 2 곱하기 1이고 3 팩토리얼과 4 팩토리얼이 다 약분되면 여기 얼마가 남아? 4만 남겠지? 그래서 결국 얘는 240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봐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보자. 문제에서 보면 자, 서로 다른 5개의 선물을 자, 우리가 5개의 선물을 예를 들어서 선물을 우리가 뭐로 놓을까? A, B, C, D. 그러니까 우리 그냥 소문자로 A, B, C, D, E라고 놓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선물을 지금 A, B, C, D 서로 다른 4사람에게 나누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일단 이 A, B, C, D를 그냥 다 그러니까 같은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주머니에 이 A, B, C, D의 구별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같은 주머니 4개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이 바로 SO4란 말이야. 자, 그래서 SO4라는 얘기는 이거야. 지금 봐. 지금 우리가 선물이 만약에 스몰 A, B, C, D, E라고 하면 결국 여기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첫 번째에다가는 A, B,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다가는 C, D, E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몇 개? 4개로 분할을 했는데 이 각각의 주머니는 일단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S 얼마였어? 우리가 5, 4만 구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주머니가 각각 다 구별이 되는 주머니란 얘기지.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머니가 여기에 만약 여기가 A 주머니, 여기가 B, 여기가 C, D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A, B가 여기에 들어가고 B가 얘를 갖고 C가 얘, D가 얘를 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이 A, B, C, D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기가 A, 여기가 C, B, D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의 경우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 처음에는 A가 A, B를 갖고 선물 A, B, B가 C를 갖고 C가 D, D가 E를 갖는 경우인데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으면 A가 A, B, C가 C, B가 D, D가 E 또 달라진다는 얘기지. 결국 우리는 요 네 명을 이렇게 어떻게 이와 같이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는 얘기야. 바로 4 팩토리얼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SO 4에다가 결국 뭘 곱한 거야? 4 팩토리얼을 곱한 거다라는 얘기지. 자, 확실하게 이해되나 무슨 얘기인지?